안녕하십니까? 13주 두 번째 강의 척수신경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DCML, STT 그리고 CBT하고 CST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레드 뉴클레스 적색핵부터 시작해서 척수로 가는 척수로의 연결과 또 베스티뷸러 뉴클레스의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연결 그리고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척수로 가는 상호 대칭적이고 또 기량적인 작용을 하는 이 트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적색 척수로인데 우리가 미드브레인에서 레드 뉴클레스 공부할 때 이미 좀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에서 루브로라는 말은 우리가 레드 뉴클레스를 뜻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레드 뉴클레스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드 뉴클레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미드브레인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폰스구 여기는 메둘라네요. 메둘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스파이널 코드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미드브레인에 여기 빨간색으로 눈처럼 생긴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레드 뉴클레스입니다. 그렇죠?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레드 뉴클레스일 것이다. 눈처럼 생길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는 건데 그럼 레드 뉴클레스도 어딘가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 게 어디서 받는지를 보여준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쭉 내려가는 트랙 이러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면 거칠 척수로 얘가 CST죠. 근데 CST는 피라미달 트랙이고 지금 오늘 설명하는 트랙들은 전부 다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에요. CST가 조화스럽게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트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텍스에서 시작된 신호가 레드 뉴클레스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가 하나는 뭐다? 콜텍스라는 거죠. 대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손의 깊은 부위 쪽에서 하나의 신호를 받는다. 레드 뉴클레스의 소스 어떤 신호의 원천은 대뇌와 손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자, 그것은 내려가서 두 개의 트랙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하나의 트랙은 동측으로 내려갑니다. 동측으로 내려가서 그걸 루브로 메둘라리 트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측으로 내려가서 두 갈래로 가는데 하나는 메둘라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가고요. 하나는 올리브로 가게 됩니다. 자, 올리브로 가게 된 건 어디로 갈까요? 올리브로 가게 된 건 다시 소뇌로 가죠. 소뇌로 간 거는 다시 어디로 간다? 레드 뉴클레스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서킷을 형성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트랙은 반대로 데커세이션인데요.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교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데커세이션 된다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데커세이션에서 반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얼굴 신경핵으로 하나 갔고요. 페이셜 러브 얼굴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고요. 마치 CBT처럼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죠. 그래서 레드 뉴클레스 출발해서 교차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RST라고 하는 거죠.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에서 나온 신경은 끝에를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근과 구평근인데 플렉서 머슬을 흥분시키고 평근을 억제시킨다. 자, 억제시키는 건 여기 중간에 있는 인터뉴런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빨간색으로 된 게 익스텐서 머슬로 간다. 자, 평근을 억제하고 플렉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무엇이냐?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랙을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랙을 정리해 보면, 콜텍스,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에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타고 가는데 혹은 어디서 세레벨럼에서 그래서 레드 뉴클레스 입장에서 볼 때 들어오는 신경, 어퍼런트한 신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어디서 나온 거고 대뇌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손에서 신호를 받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가 좀 빠졌네요. 이퍼런트 신경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갈 거는 레드 뉴클레스 나가는 거는 벤트로 테그멘탈 데커세이션 반대로 데커세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폰스와 메듈라의 라테럴 파트를 거쳐서 라테럴 화이트 칼럼에 가서 라테럴 화이트 칼럼 여기를 말하는 거죠.
가서 최종적으로 플렉서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서 머슬을 하는데 플렉서 머슬을 활성화 흥분시키고 익스텐서 머슬을 억제시킨다. 이게 하나의 트랙이었고요. 여기 말하는 1번 트랙. 두 번째 트랙은 어디로 가냐면 레티큘러 포메이션과 올리브로 가게 되고 올리브는 다시 소내로 가게 돼서 서킷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게 1번에 대한 트랙이라면 이건 2번에 대한 트랙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죠. 대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또 소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받는다. 레드 뉴클리어스는 어떻게 한다? 스파이널 코드로 간다. 이게 RST,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근데 또 하나의 경로는 어디로 가요? 두 번째 경로는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올리브로 가고 올리브는 다시 소뇌로 가는 서킷을 형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이죠. 베스티블라 널브에서 출발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가는 트랙입니다. 자, 베스티블라는 어디 있습니까? 5, 6, 7, 8인데 8번 신경에 해당되죠. 8번 신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폰즈에 있죠. 그래서 폰즈를 그림을 그려놨고요. 서비칼하고 럼바의 버테브라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데 핵이 4개예요. 4개. 베스티블러 뉴클레스 4개인데 4개에 따라서 가는 어떤 경로가 다른데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서 자극이 출발하느냐? 베스티뷸에서 출발해요. 베스티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회전에 대한 감각이 있고 하나는 뭐다? 선 감각이 있다. 선 감각은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다. 유트리크라고 세클라라는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길은 뭐라고 하죠? 크레니얼 너브 8번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바로 어디다 신호를 줘요? 소뇌로 신호를 하나 빼주는 거예요. 소뇌로 신호를 빼는 거는 우리가 소뇌에서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베스티블러 뉴클리어스로 간다. 베스티블러 뉴클리어스는 라테랄, 메디알, 슈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베스티블러 뉴클리어스에 간 것은 경로가 일단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기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게 여기로 내려가는 게 있고 여기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여기로 내려가는 건 어디서 끝나냐? 축성 근육에서 끝난다라고 돼 있어요. 축성 근육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요? 밑에까지 갑니다. 밑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쪽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라테랄 VST라고 하고요. 라테랄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가는 것을 메디알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디알 베스티블러 트랙으로 가는 애들을 축성 근육으로 가는 애들은 축성 근육이라는 건 요 주변인데 주로 목하고 몸통에 대한 곳으로 지배를 하는 게 MVST면 팔다리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LVST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굽힌근을 억제하고 편근을 흥분시킨다. 자, 플렉서를 기준으로 볼 때 플렉서를 흥분한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요. 얘는 플렉서를 어떻게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티블러 스파이널 트랙하고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트랙을 한번 베스티블러 시스템에서 온다. MVST, LVST로 나눠진다. 메디알 베스티블러 뉴클라이 혹은 MLF가 있어요. MLF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뒷장에서 정리를 할게요. 벤트럴 컬럼을 통해서 가고 XR 머슬에 컨트롤을 한다. 라테랄 베스티블러 뉴클라이는 벤트럴 컬럼으로 가고 플렉서는 억제, 익스텐서는 흥분한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뜰 기관에서 온 두 가지의 감각, 뇌신경 8번을 타고 들어가고 일부는 소뇌로 가게 되는 거죠. 소뇌로. 뇌신경 8번으로 간 게 안트랙을 거치면 안트랙에서는 3가지 경로로 갈 수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다시 말해서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 목이 움직일 때 베스티블러가 흥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눈의 움직임을 맞춰주기 위해서 크레니얼 너브 3번, 4번, 6번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상행하게 되는 것 상행 MLF입니다. 안쪽 세로다 봐. 그다음에 하행하는 MLF가 있는데 하행하게 되는 MLF는 축성 근육인 엑시아무스 목이나 몸통에 있는 체간이라는 몸통을 말합니다. 몸통에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데 이거는 스파이널 코드를 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MVST라고 하고 하행 MLF에 해당된다. 하행 MLF와 MVST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VST, 가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쪽으로 가는 거는 척수로 가서 팔다리에
플렉서를 억제하고 익스텐서를 흥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출발해서 스파이널 트랙으로 가는 트랙입니다. 그런데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재밌게도 미드브레인부터 시작해서 폰스, 메듈라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폰스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하고 메듈라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내려가는 스파이널 트랙으로 가는 트랙이 기량작용을 해.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합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소스는 어디서 오냐? 대뇌에서 옵니다. 대뇌에서 온 게 하나는 여기서 멈췄고요. 하나는 여기서 멈췄어요. 자, 이쪽에서 멈춘 거는 이제 폰스에 있는 폰타인 폰스의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메듈라잖아요. 메듈라의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MRST와 PRST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PRST, 폰스에 있는 게는 어디로 가느냐? 쭉 이렇게 가요. 내려가요. 메듈라를 지나서 서비칼하고 럼바라고 했는데 쭉 내려갑니다.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평근을 흥분시켜요. 그런데 이제 MRST는 가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갈라지고 마지막으로 가서 뭘 하냐면 평근을 억제하게 된다 이거죠. 억제. 요걸 정리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메듈라리에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폰스에 있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있습니다. 세르브랄 콜텍스에서 받아서 폰스의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간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의 벤트럴 칼럼을 가서 최종적으로는 플렉서를 억제하게 한다는 거죠. 반대고 플렉서를 흥분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자, 이렇게 표를 그리고 자, 여기가 플렉서예요. 여기는 익스텐서고.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레디오 뉴클레스,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 있었습니다. 자,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한번 쫙 가서 볼까?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 어떻게 했어요? 플렉서 흥분, 익스텐서 억제였어요. 플렉서 흥분, 익스텐서 억제. 플러스 흥분, 익스텐서 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이 어떤 겁니까?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이죠.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은 반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플렉서 억제, 익스텐서 흥분. 억제, 흥분. 뭐가요? VST가. VST.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있었는데,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먼저, 폰스에서 오는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이 있고, 폰타인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칸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있어서, 메듈라에 있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자, 플렉서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플렉서를 억제 흥분이고 흥분 억제입니다. 억제 흥분 흥분 억제. 저도 이제 13주 강의까지 가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13주째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 자 봅시다. 메듈라에서 온 폰스에서 온 것은 익스텐서를 흥분한다. 메듈라에서 온 폰스에서 온 거는 익스텐서를 흥분한다. 맞죠? 그다음에 메듈라에서 온 거는 익스텐서를 억제한다. 익스텐서를 억제한다. 자, 그래서 플렉서 익스텐서야.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는 어디 위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구 위에서 살아가요. 지구. 지구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중력이 존재합니다. 중력이라는 건 이제 매스가 크면 당기는 힘이 있다. 매스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무에서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는 그 만유 인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기는데 지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앵클 조인트, 니 조인트, 힙 조인트. 이게 몸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팔, 얼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절들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뼈 만나는 게 관절인데 힘이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자, 무너지는 건 뭡니까? 플렉션이에요. 무너지는 플렉션.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쭉쭉 펴지냐? 쭉쭉 펴진다. 익스텐션 한다. 이거는 무랑 싸우는 거예요. 중력, 그래비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비티.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가 있는데 그래비티랑 싸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티 그래비티. 그래비티랑 싸우는 머슬. 그래비티랑 싸우는 머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익스텐서예요. 익스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요, 흥분이 내려가면 익스텐서가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쫙 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익스텐션이 돼야지, 쭉 뻗어야지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힙 조인트의 익스텐션. 자, 익스텐션 시켜주는 근육 뭘까요? 힙 조인트 익스텐션. 그루티얼 머슬들이죠. 그루티얼 머슬. 자, 그 다음에 니 조인트 익스텐션 시켜주는 거 뭡니까? 쿼드리셉스예요. 쿼드리셉스. 그 다음에 앵클 조인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몸이 무게 중심이 약간 앞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앵클 조인트를 기본으로 앞쪽으로 가는 거야. 그 몸이 앞으로 간다는 건 돌시플렉션 하려고 한다. 이걸 돌시플렉션 토크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스트로니미어스, GCM이라든지 아니면 솔레우스 같은 게 흥분을 평상시에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플랜타 플렉서가 작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근육들한테 신호를 쫙 주는 거예요. 줘서 몸이 딱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근육들만 신호를 줘서 빳빳하게 쓰면 쓸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몸이 이렇게 플랜타 플렉션에 쫙 올라가긴 하는데 안 돼요.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기량되는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플렉서들이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리오소아스라든지 햄스트링이라든지 티비아리스 안테리어 등등이 서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서게 하는 거죠. 기본적인 신호는 뭐냐면 익스텐서, 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익스텐서 신호가 쫙 내려가요. 어디서 자극을 주냐면 척수에서 자극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자극인데 그렇게 뻣뻣하게만 할 수 없으니 조절하려니까 어떠한 신호 체계들은 플렉서를 억제시키고 익스텐서를 자극시켜서 안티그래비티 머슬들을 작동하게 하는 반면 어떠한 트랙에서는 반대로 얘네들을 좀 죽여서 조화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더 자세하게 여기서는 그림 없이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니적이라고 해서 망치로 무릎을 치면 무릎이 펴져서 익스텐션 시켜주게 하는 것은 쿼드리셉스를 작동하게 하는 기전이거든요. 그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똑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이런 기량작용을 하는 이런 트랙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조화스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뒤에는 얘기들을 통해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의 트랙을 오늘 배웠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4가지 정도 의 기량작용 일어나는 것들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